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또 중요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운 요건하고 효력은 시험 문제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잘 보시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우리가 효력하게 되면 거기 1번 보게 되면 그 일반 등기 효력, 가로 열고 본등기 효력 있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이제 그 가등기, 예비등기 효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효력은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장 넘기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가등기 효력에서 한 장 반 이제 넘기다 보면 가등기 효력 2번 가등기 효력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효력을 나눌 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력 얘기 나오게 되면 효력하게 되면 뭐하고 자, 본등기, 종국등기 효력하고 이렇게 종국등기 효력하고 자, 그다음에 예비등기 효력. 그 예비등기는 뭐가 있냐면 예비등기는 가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이제 가등기를 배우겠지만 가등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임시적으로 등기를 임시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등기는 물권 변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 변동과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짜라고 앞에 붙은 거 이제 그 등기 중에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이제 가등기 이 세 가지가 이 등기법 시험 문제 지문에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나온 김에 자,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아저씨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조카하고 뭐예요? 계약 맺기를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부동산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으면 을이라고 하는 조카는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아저씨한테 집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시험에 합격 안 했으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 장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올 수 있는 뭐예요?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이 청구권을 갖는 거예요. 청구권. 요구하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으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뭐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요구를 해요.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아저씨 갑이죠. 그러면 2번 소유권 이전 이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청구권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임시적으로 등기를 임시적으로 해달라. 이게 가등기. 그럼 이제 이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는 가짜니까 임시적인 거니까 가압류가 됐던 가처분이 됐던 뭐예요. 가등기가 됐던 현재 소유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임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세금 안 내면 압류가 들어와요. 근데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압류가 아니라 임시적인 압류야. 무슨 얘기 소송 중에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뭘 안 줘? 지금 채무자가 돈 안 갚아. 그럼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부동산을 딴 데로 빼먹을지 모르니까 법원 민사과에 여러분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자, 이 관악 등기소 각 구마다 또 등기소가 있잖아. 근데 지방은 뭐예요? 지방 법원에서 민사과가 있고 등기과가 있고 그래서 다 법원 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 법원 간다 그러면 다 그 법원에서 다 일을 하니까 헷갈릴지 모르니까 자, 법원 민사과에 이제 채무를 이행하라고 신청할 때 을이 법원 민사과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돈관계니까 채무관계니까 자, 이 법원에서 등기소로 뭐예요?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이 이제 소유권자면 여기다 이제 가압류가 들어간다. 가압류. 돈관계는 다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근데 돈관계가 아닌 다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갑과 을이 뭐예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왜 맺었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집 앞에 우물 처리장이 들었으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나한테 팔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 팔고 보니까 이게 뭐 우물 처리장이 아니라 월드급 경기장이 들었었어요. 얼마나 열받겠냐는 얘기예요. 사기당한 거죠? 그럼 당연히 뭐 등기부상에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가압하게서 2번 이전 등기 갔죠?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억울하니까 갑이 억울하니까 이 등기 말세달라고 소송하면서 혹시 이놈이 제3자한테 뭐예요? 팔지 모르니까. 왜? 민법 110조는 자, 이 사기 강박은 단서조항에 선의 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여기 뭐가 들어온다는 게 이거 여기 가처분이 들어온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은 가압류는 뭐예요?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을 때 돈을 못 받게 되면 내 채권을 합작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이제 가압류고 그 돈 관계가 아닌 다툼 문제는 다 뭐예요? 이거 가처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등기가 됐더라도 갑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가압류가 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가처분이 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 지문에 뭐예요? 가압류가 됐는데
현재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건. 시험 문제에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민법에도 나오는 문제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청구권 때문에 하는 거지, 물권 변동과 아무리 상관없으니까. 일단, 가등기는 맨 먼저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일단 종국등기는 무슨 효력이냐면, 자, 이 종국등기 효력에는, 자,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추대를 합니다. 권리를 추대를 하니,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후져요. 후져서. 그 자리를 점유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다 그랬죠? 공신력이 없다. 믿음이 안 생긴다.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없는 것은 효력이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6가지 효력이 있는데, 이게 무슨 효력이냐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에요. 권리 변동적 효력. 이렇게 권리 변동적 효력. 자, 변동적 효력. 그 다음에 권리 추정적 효력. 자,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 특히 우리가 아까 임차권, 판매권은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자, 그 다음에 후등기, 후졌어요, 후졌어.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후져서, 후등기 저지력, 후져서, 이렇게, 후져서.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후등기, 후등기. 후등기 뭐예요? 후등기,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자, 저지력이다. 저지력. 그래서 우리가 후져서, 이렇게 후져서. 후등기 저지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이에요, 점유적 효력.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이 권리 추정력 효력이 제일 중요해요, 이건 시험 문제 거의. 민법에도 나오고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순위 확정적 효력이, 요건 옛날에 자주 나왔는데 요즘 그렇게 덜 중요해요.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도 가끔가다 지문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와야 되니까. 특히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하고, 요거 내용이 무슨 말인가 좀 이해만 하자니까, 이해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거기, 자, 등기 효력 보게 되면 일단 맨 먼저 뭐냐면 1번 일반 등기 효력, 본등기 효력 나왔죠? 이게 바로 본등기 효력이에요. 이게 바로. 종국 등기 본등기 효력이에요. 왜? 가등기에서 나중에 뭐예요? 이 을이라고 하는 친구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 하잖아. 이전 등기 해오죠? 우리가 이걸 본등기라고 얘기해, 본등기. 이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하게 되면 뭐예요? 가등기가 이 순위를 보존하고 있던 거야. 이 본등기가 순위 확정되니까. 그러니까 맨 먼저 머릿속에 암기할 사항은 절대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없어. 가등기는 뭐예요? 추정력도 없고, 권리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보세요. 보시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이 가등기는 절대 뭐가 없다고, 이거. 자, 이 종국등기 효력이 없다. 이게 느낌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찍을 줄 알아야 돼, 찍을 줄. 여러분 이게 객관식이니까 찍는 거예요. 이게 주관식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택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모두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서술형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지금 이 고등학생들도 고종 같은 거 배우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시험 문제도 어렵고 그래요. 보면, 저도 언제 한번 저희 때도 그랬지만, 웃자가는 얘기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생규장전이 있어요. 이생규장전. 이생규장전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쓰잖아요. 뭐라면 이생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이생이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와서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부부의 정의 옛날과 같더라. 쭉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1번 이렇게 해놓고 나서 1번에서 다음 윗글에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윗글에 기억에 부부의 정이죠, 부부의 정.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부부의 정, 이 부부의 정, 기억해놓고, 이 부부의 정을 내자의 한자 성어로 써라. 이렇게 문제 나온다니까요. 굉장히, 이게 어렵잖아요, 요새 고등학생들. 우리는 찍기만 하면 되지. 얘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이게 답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 부부 간의 정을 이게 운우지정이라고 해요. 구름은자, 구름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비우자, 이렇게, 운우지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지정. 이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있어야 이렇게 맞는다는 게 이거 써야 되잖아, 직접. 근데 이 한자를 모르는 애들은 뭐예요? 한글로 애들 이렇게 운을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 이상한 걸, 4글자 이상한 걸 써갖고, 걔는 국어 선생한테 엄청 맞고, 졸업도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쓰긴 써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여기다 뭐라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오르가줌. 이렇게 쓰는 바람에 뭐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선생한테 줘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게 이 객관식이 얼마나 좋냐는 얘기 찍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자꾸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외우는데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됐어. 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낙하산식으로 권리 하나를 줘요. 뭐 가스공사 회장, 뭐 요식업회 회장, 뭐예요. 무슨 대사도 하나 주고 그러죠. 그래서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뭐 하니까 권리면 권리를 뭐예요. 추대하니 자리 하나 낙하산 줬죠. 추대하니 뭐예요. 추대하니 순위가 후져. 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잖아. 밑에서 높은 놈이 낙하산을 내려오니까 후져서 그 사장짜리 점유하는 데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외우자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말 되는 걸 공부했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자꾸만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한 3번 듣고 4번 들으면 이제 이게 자리가 잡는 거예요, 그게. 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딱 저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권리, 자, 여기 책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 대항적 효력 나오죠? 대항적 효력. 그 대항적 효력 나오는데 물론 이제 거기 위에 물권면도 효력 중에 물권면도 효력 발생 시기 있죠? 그 시기가 기억이 이제 신청의 접수 시기고 이제 효력 발생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예요? 우리가 보통 거기 니은의 효력 발생 시기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줄쳐놓고 가자는 얘기예요. 뭐라 써있냐면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뭐예요? 마친 경우 그 등기를 뭐예요? 접수할 때. 그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전산등기부예요. 전산등기부니까 이제 뭐예요? 기록만 하게 되면 옛날처럼 기록만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렇게 이 전산등기 컴퓨터 있죠? 이 컴퓨터 이제 컴퓨터가 있고 이제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 있고 이제 마우스 키보드가 있고 이제 마우스가 있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접수는 등기를 신청해 오게 되면 이제 커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메일 보내면 클릭하듯이 거기 이제 1번에 보게 되면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해서 저장할 때 한마디로 뭐예요? 그 클릭할 때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보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기부에는 뭐예요? 등기부에 뭐 한다는 얘기하고 기록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플러스 자 지방법원한테 부여받은 뭐예요? 식별보를 표시하면 이게 식별보를 표시하게 되면 등기가 뭐 한다는 얘기가 이게 완료가 돼요. 완료된다니. 옛날에는 기재하고 뭐예요? 도장 찍었는데 이제는 식별보예요. 등기가 뭐예요? 완료됐죠? 그럼 이렇게 등기가 완료되면 뭐예요? 완료되면 뭘 받을 때 이제 접수 시에 접수 받을 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 나오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보를 표시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자,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 걸로 보겠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예요. 항상 완료가 된 다음에 언제부터 접수 시에 뭐예요? 물권 변동 생긴다. 그래서 줄만 쳐놓고 가자. 줄만 쳐놓고 기본적인 거니까. 자, 쌍가리면 대항적 효력 나오죠? 자, 특히 뭐예요? 특히 임차권이나 판매권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등기 안 해도 권리는 취득하지만 등기해야지만이 뭐예요? 권리 변동이 생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쌍가루 3번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어요.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서 이 순위 확정적 효력은 말 그대로 잘 보세요. 이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는 거야. 본등기가 순위가 확정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지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그 가등기가 순위가 확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절대 순위는 이 가등기는 순위가 확정되는 게 아니야. 본등기가 순위가 확정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머릿속에 절대로 뭐예요? 여기 머릿속에 선을 그어놓고 자 무엇은 절대 이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없다는 걸 머릿속에 꼭 생각하는 게. 또 순위 확정적 효력이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경매가 들어가면 자 어느 부동산 이 표지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죠? 그럼 예컨대 1번에서 이렇게 자 소유권 보존인 게 갑이 돼 있고 갑이 1번에서 소유권 저당권 설정 등기 을 있죠? 그 2순위 저당권 등기 병 있잖아요, 병. 그러면 자 당연히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게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생긴 뒤에 그 순서를 따져볼 때는 이 을구라고 하는 같은 구에서는 이 순위 번호가 1번이 2번부터 빠를 것이고, 그죠?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그 쌍가루 3번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서 거기 의에 어떤 권리에 실행하면 순위 번호가 부여되고 법 4조에서 순위 번호대로 그 등기 순서가 확정되는데 이걸 순위 확정적 효력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순위 확정된 등기 순위는 같은 구는 뭐예요? 다른 법률 다른 규정 없으면 뭐예요? 등기 전에 의하는데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순위는 뭐예요? 뭐에 의한다 이렇게 접수보에 의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같은 구는 뭘 보고 순위 번호 보고 서로 다른 구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 여기 2번 뭐예요? 가압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3번, 여기 가처분이 있다는. 그러면 이 갑고에서는 뭐예요? 가압류가 2번이고 가처분이 3번이니까 이게 빠르죠? 이게 선순위예요. 근데 경매가 들어가는데 서로 이게 가압류가 빠른지 저당권이 빠른지 가처분이 빠른지 저당권이 빠른지 모르죠? 그때는 여기 제 메터라고 제10045, 제20045 이렇게 이제 써있죠? 그 10045가 2004보다 빠르죠? 이게 접수번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옆에다가 그 등기에 뭐라고 이거 선호 얘기했을 때 자, 거기 그렇게 써있죠? 순위가 확정된 등기 순위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등기 전후에 의하는데 전후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자, 순위번호라고 순위번호고 다른 구에서 한 순위는 자,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순위는 뭐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구는 순위번호. 자, 이렇게 같은 구는 자, 같은 구는 우리가 이제 함으로 동구라고 그러죠, 동구. 동구는 뭐라고? 순위번호. 그 다음에 서로 뭐예요? 다른 구는 별구라고 그러죠? 다른 구는 뭐예요? 별구라고 그래요, 별구. 별구는 접수번호. 자,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같은 구 동자니까. 동순위, 같은 동순위 별접수. 자, 따라해보세요. 동순위 별접수. 다시, 동순위 별접수. 더 빠른 뭐라고? 자, 동순 별접 뭐 이렇게 해도 외워요. 같은 순위는, 같은 구는 뭐예요? 자, 순위번호고,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번호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쌍가루 4번에 권리의 순위 추정료 효력 나오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 별표 크게 두시고, 그 별표 크게 두시고, 그걸 여러분이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자, 기억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게 되면 등기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부터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제, 그거 줄쳐보시고, 그거 꼭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민법 규정이 없어요. 판례 학설가 인정한다. 그것도 줄치세요. 절대 어디 없다고 민법에 규정이 없다. 아니죠. 통설과 판례, 특히 판례 동그래. 판례가 인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예컨대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 경우에 이전등기 명인에게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면 그거 줄치세요. 그거 줄치시세요. 거기 이전등기 경우에 이전등기 명인에게 권리 추정이 인정되며 저당권 등기에는 뭐예요? 담보물권 존재 및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뭐예요? 추정한다.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거기. 입증 책임은 뭐예요? 그 부존재. 그게 없다. 무효라가 준하는 상대방에 있다. 써있죠? 일단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어느 부동산을 사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자, 등기부를 내가 봤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를. 그 등기부 보게 되면 이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소유권 무전등기 갑. 2번 뭐예요? 이전등기 을이죠? 만약에 매매라고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등기부를 보는 순간, 어떤 등기가 돼 있으면,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에 대항해서 지금 을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권자가 전 소유자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여기 매매라고 돼 있죠? 매매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뭐예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게 추정이에요. 방금 이거 읽은 대로 추정이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어디에 을구에 만약에 1번에서 뭐가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면 예컨대 피담보 채권이 7천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자, 피담보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갑이고, 그 다음에 권리자가 뭐예요? 병이고,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뭐예요? 을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을이라면,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을이고, 권리자가 벌이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있죠? 병이에요, 병. 자, 그러면, 일단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저당권에 대해서 을이라고 그러는 사람과 병이 뭐예요? 저당권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 피담보 채권 7천만 원이죠? 그 을은 병한테 7천만 원을 뭐예요? 빌려왔을 것이다. 라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과 뭐예요?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그랬죠? 근데 왜 이 추정력 문제가 나왔냐면 입증 책임 문제. 입증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들립자. 증거증자예요, 증거증자. 그냥 한자를 쓰게, 안 쓰게, 입증이에요, 입증. 증거를 들이대라는 얘기예요, 증거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채무자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 친구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이 명절은 이제 얼마 있으면 명절이니까 누구한테? 을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한테 돈을 일단 갚아라, 7천을.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 이제 직원들한테 저희 남편이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생기면 다시 빌려줄게.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현금으로 5만 원짜리 빳빳한 신고로 이제 갚았어, 7천만 원을. 근데 영수증을, 돈을 갚았다는 영수증이 안 챙겼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친구지간인데, 친구지간이 영할 것 같은데 뭐예요? 이 병이 하루는 얘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아들님이 좀 얘가 좀 짓궂고 좀 이렇게 서들어갖고 얘네 집에서 아끼는 도자기를 깼어. 그러니까 이 을이 욕을 하기를 네 아들은 왜 이렇게 또라이니 뭐 별소리를 하니까 자 우리 입장이 그래요.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새끼를 욕하니까 열받아갖고 돈을 갚았는데 열받아갖고 돈을 다시 갚아라. 돈 갚아라 얘기하니까 얼마나 열받냐 이게.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합니다. 나 얘한테 돈 갚았는데 얘가 나한테 또 돈 갚으라고 또 얘기한다는 게. 근데 이 법원에서 판사는 얘가 을한테 돈 갚은 거 못 봤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이렇게 됩니다. 자, 니네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국가인 법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등기에 대항해서 자 7천만 원 네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정받으니까 네가 병한테 돈을 갚았으면 나한테 증거들이 되라. 나한테 그러니까 등기부에 써 있는 사람이 증거를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등기부에 자 써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거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수증을 증거를 대지 못하면 돈을 또 갚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부자지간이든 모녀지간이든 무슨 지간이거든 돈 문제는 깨끗하게 영수증을 확실하게 주고받고 챙겨야 되지 큰일 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방금 여기 자 책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이지만 자 거기 이제 중요하다는 게 그 쌍가르 사본 권리의 추정적 효력 그래갖고 거기에 그 의의 니은의 그 예컨대 있죠. 예컨대 두 번째 저당권 등기에는 담보물권 존재 및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니까 입증책임 증거는 누가 들이대냐면 그 등기부에 나 돈 갚았다. 그 권리가 없다.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 상대방한테 있다는 게 그거 꼭 중요하다는 게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동그라미 각종 등기 추정력 그래서 추정력 이렇게 나오죠. 추정력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니은에 니은에 인정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가등기는 방금 뭐랬어요. 가등기는 이건 종국 등기가 아니니까 절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아요. 자,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읒 있죠? 표제부. 절대 추정력은 권리에만 인정되는 거지, 절대 어디에는. 표제부는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그래서 표제부에는 확정된 거예요, 표제부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표제부에 만약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신림동이에요. 그 신림동은 국가가 정해놓은 거야. 면적이 500제곱미터면 측량해서 정해놓은 거야. 신림동이 추정받는다고 어떤 동이 님심동이니까 이렇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표제부는 확정된 거지 추정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추정력이 범위 그래서 거기 자 범위 밑에 거기 니은 원인의 접보 추정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에 단해서 이전 등기에 마친 경우에 그 명의자의 삼재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서 원인에서 소유권을 추정한 걸로 추정되므로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이제 미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 간 있죠? 전 소유자니까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치니까 입증은 누가 하라는 게 그 상대방이 하라 이렇게 그렇게 보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중요해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뭐라고 했냐면 부표가 반드시 암기합니다. 이거 중요해. 부표가 뭐가 안 되니? 추정이 안 되니? 누가 담당원이 뭐해서 담당원이 추정을 해서 뭐라고? 자 입상시켜라. 입증하라. 입상시켜라. 자 그래서 이 부표가 이거?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뭐가 없어요? 이거 추정력이 없으니까. 담이 뭐겠어요? 담이. 이게 바로 뭐라고? 피담보 채권이에요. 돈 빌려준 거 피담보 채권. 그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자 담보를 제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이 담보를 제공하고 을한테 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죠? 채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담보물에 이 피자가 이필피자. 그래서 담보물에 입혀진 채권이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에요.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도 미치다. 당사자 간에도.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등기 원인에도. 이게 당사자예요. 여러분 암기 코드 보게 되면 그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아니라 당사자예요. 당사자. 나중에 암기 코드 보세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니까 입증은 누가 하라는 게 이거. 상대방이 하라는 얘기.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추정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담당원이 추정해서 입상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담당원이 추정해서 입상시켜라.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거기 그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나중에 여러분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자 예컨대 만약에 지상권은 남이 부동산을 점유해야 돼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근데 만약에 보면 여기 1번에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전세권 돼 있으면 이 부동산을, 의뢰 부동산을 지금 다 점유하고 있는 거죠? 동일 범위에 대해서. 근데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또 전세권 등기가 온다면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또 점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전세권이나 용익물권은, 새로 오는 용익물권은 뭐예요?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거기 1번에 그렇게 써 있죠?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 그 등기가 실체상 유효하므로 무효이거나 불문하고 다른 등기,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다른 등기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맨 밑에 줄에 따라서 나오죠? 그래서 등기부상 존재하는 보존 등기나 특히 그 전세권 등기를 뭐 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소유권 보존 등기나 무슨 등기를 읽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전세권 등기를 수리할 수 있다, 수리할 수 없다. 말소해야지만이 수리할 수 있다.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그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효력. 자, 이 가등기 효력은 뭐 나중에 가등기 할 때 공부할 거니까, 그렇게 뭐예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신경 쓸 거 없고,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절대 뭐라고? 절대 가등기는 이런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이제 그걸 여러분 이제 봐두시면 돼요. 자, 끄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거기 쭉 넘겨보시면, 자, 이 문제 중에 뭐예요? 문제 중에, 만약에 뭐예요? 여기 그 14번 문제, 그 22회 때 기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참고로 보시면 그런 거 써있죠? 등기에 관한 다음 서면도 틀린 것에 대해서 거기 1번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일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있죠? 그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다른 전세권을 이제 자, 설정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추정력은 4학년 안에만 인정하고 표제부, 부표가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없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3번에는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된 경우 그 명의는 직전 소유자, 당사자 간에도 뭐예요? 그 직전 소유자한테 적법한 등기 원인. 등기 원인도 미치죠? 부표가 추정되니 담당원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치니까. 그 원인에 뭐 적법한 원인에서 추정한 걸로 추정되죠? 그 다음에 4번이 왜 답이냐면, 항상 아까 그랬죠? 저번 시간에. 항상 중복등기는 선등기가 유효하다고. 이게 후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선등기가 유효하다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이제 뭐예요? 또 답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암기 좀 해두셔야 돼요. 자, 넘겨보시면 우리가 등기소 등기와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서 뭐 시험 문제 나온 지도 거의 한 10몇 년씩 나왔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줄만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소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구체적인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이제 뭐예요? 관청인데 자, 우리가 보통 지방법원 그다음에 그 동지원. 그래서 우리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는 거의 뭐예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구마다 관악등기소도 있고 동작등기소도 있고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뭐도 있어요? 자, 강남등기소 이렇게 구마다 거의 등기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 남대문 쪽하고 을지로는 이제 중구등기소 하나가 있는데 자,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근데 지방은 뭐예요? 지방은 구가 없으니까 또 이제 뭐예요? 어디 그냥 지방법원 아니면 지원이 등기소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고등법원은 등기소가 아니에요. 지방법원까지만 등기소예요.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등기소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등기소의 관할 중에서 그 원칙은 이제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등기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죠? 그럼 제주도 땅을 갖고 있으면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럼 항상 등기부는 이 제주도 관할 등기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중심으로 뭐예요? 등기부가 이제 관할 등기소는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하는데 근데 예외가 중요한데 그 예외가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 줄만 치세요 거기. 관할의 지정 그래서 거기 A 지정권자라고 돼 있어요. 그거 하나만 이제 줄만 쳐놓고 옛날에 한 3번 정도 나왔으니까 이해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 관할구역에 뭐 했을 때 걸쳐 있을 경우에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가 건물 대지가 다른 관할에 이제 관할이 중복됐을 때 있죠. 그때 이제 상급법원장이 지정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인가 그 법원직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가 서울특별시 자 금천구예요. 금천구. 자 그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그 안양시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금천구와 안양시 경계로 신축 건물 졌어요. 그러면 이건 서로 관할이 틀리죠? 이렇게 서로 관할이 틀릴 때 어디 가서 등기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이
건물을 진 사람이 여기, 자, 여기는 서울 뭐예요? 지방법원 관할이고, 여기는 뭐예요? 수원지방법원 관할이에요. 어딘가에 가서 신청했겠죠? 어딘가에서 신청을 하면, 자, 누가, 자, 그 신청을 받은 뭐예요? 담당 그 공무원이 상급법원에 이제, 자, 요구를 합니다. 신청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신청을 하면, 그 상급법원장이 지정해줘요. 여기 가서 하라든가, 여기 가서 하라든가. 그 상급법원장이 누구냐면, 그 서울고등법원장이에요. 서울고등법원장. 그래서 그 A번만 줄쳐놓고 보시고,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등기관도 시험 문제 나온 게 뭐 한 3차례 나왔는데, 거기 2번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그 등기관 의의 나오죠? 거기서 그 지정하는 등기관이 이제 거기 자격 요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해요. 거기 줄쳐놓은 자격 요건.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관도 절대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누가 지정한다고?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받은 사람만이 등기관이에요. 이제 그것만 추천하시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 내용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자, 요번 시간은 중요한 게, 등기소 등기관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에 대해서, 그 등기 효력 있죠? 등기 효력이 이제 중요했어요. 등기 효력 중에서 이제 특히 효력 중에서 뭐가 꼭 제일 중요했냐면, 그러면 추정료 효력이 중요했으니까, 그 추정료 효력은 이제 반드시. 자, 그래서 효력은 뭐하고 뭐 나눈다? 자, 일단, 자, 이 등기에 대한, 여러분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등기 효력하고 뭐 배웠는데, 등기소 등기관 배웠는데, 자, 등기소 등기관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효력만 중요하니까 그 점을 받으시고, 자, 이제는 이제 5분 동안 이제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